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내일. 시민, 특히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인 민권센터가 설립 31주년을 맞아 2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연례기금 만찬 행사를 갖고 더 나은 커뮤니티로의 경주를 다짐했습니다. 네, 저희 민권센터가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배울 점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3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희는 다 같이 좀 마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저희 교훈에 따라서 꾸준히 바르게 살고 뿌리를 알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So, as we approach this very important election year, let's raise our voices together and ensure that all of our voices are heard loud and clear for a better tomorrow. A tomorrow in which we have a just economic policy that lifts everyone up so that the richest 1% do not own 48% of the world's wealth. A tomorrow in which ordinary citizens hold political power and keep our elected officials accountable. And finally, let's raise our voices together for tomorrow in which 11 million undocumented immigrants can emerge from the shadows to become fully, openly integrated members of our great nation.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내일이라는 주제아래 열린 이날 만찬에서 민권센터는 각계각층의 축하 동영상 메시지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민자 권익 옹호와 커뮤니티 조직화, 정치력 신장, 봉사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 센터의 활동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전했습니다. 또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세입자와 노인층을 구제한 사례, 드리머의 활동 소개를 통한 이민정책 변화의 필요성은 영상으로 구성해 밝은 커뮤니티를 향한 센터 노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날 여성 주도로 인권과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디카와 한인사회 기부 문화를 조성해 보다 나은 커뮤니티 변화를 꾀하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 세입자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카사 등 세 곳을 선정해 정의 구현상을 시상했습니다. 1984년 뉴욕 청년 봉사교육원에서 출발해 청년학교, 민권센터로 개칭하며 오늘에 이른 민권센터는 올해 한 해에만 8,000명이 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400만 달러 상당의 법률과 봉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올해 주요 활동으로 뉴욕시 신분정책 도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네일살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싱 서부 지역의 조닝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렌트 안정법 대상 아파트의 인상률 동결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 이외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건립된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린비를 세우는 데 앞장선 시민참여센터와 팰리세이스 파크시는 22일 제임스 로튼도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크리스 정 시의원, 기린비를 디자인한 펠파 국립도서관 큐레이터 스티븐 카발로 씨, 기린비 조성 사업을 자원한 백영현 149의 그린클럽 대표 등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5년 전 기린비를 세울 때에는 반대도 있었지만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설립을 마쳤다며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기린비를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린비가 세워진 이후 뉴저지 2곳,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과 뉴욕주 롱아일랜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미시간주 미시간시티 등에도 기린비가 들어섰으며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도 기린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날 위안부 문제와 기린비 문제와 관련해 팰리세이스 파크시의 꾸준한 지지에 감사를 전한다며 로튼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기린비 주변을 조경 관리해온 백영현 회장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인 팰리세이스 파크 기린비는 시민참여센터가 처음으로 버겐 카운티에 청원했고 버겐 카운티 문화국이 로튼도 시장에게 알려 건립이 이뤄졌습니다. 멕시코 남서부 태평양 연안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초대형 허리케인 퍼트리샤가 서반구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역대 최강으로 기록됐다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23일 밝혔습니다.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등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등급으로 발달한 이 허리케인은 최대 풍속이 시속 325km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동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발생한 폭풍우 중에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중심부의 풍속은 최대 시속 255km로 5등급 허리케인의 기준선인 시속 249km를 넘어섰습니다. 퍼트리샤는 지난 2013년 필리핀에서 7,300여 명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를 발생시킨 태풍 하이엔과 비슷한 규모라고 세계 기상기구가 전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퍼트리샤가 멕시코 연안 상륙 직전에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육지에 도달했을 때 여전히 극도로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센터 소속의 기상학자인 데니스 펠트겐도 AP에서 패트리샤는 극히 위험하며 잠재적으로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허리케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퍼트리샤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최근 비를 많이 뿌린 미 텍사스주에도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의원이 연방 법률에서 이민자 비하로 인식되고 있는 불법 외국인 용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은 22일 연방 법률에서 고통을 주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명칭을 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불법 외국인 용어를 미등록 외국 국적자로 대체하고 각 행정기관에도 외국인이나 불법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미국은 이민자 나라인데 아직도 연방정부는 비인간적이고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며 연방 법률에서 외국인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유산과 더불어 미국을 자신의 집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이민자 후손들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자유를 둘러싸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총기 옹호 단체인 미국의 총기협회 NRA 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총기협회와 위성단체들은 최근 합법적인 총기 소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에서 블룸버그를 등장시켜 현실과 동떨어진 엘리트주의자라고 조롱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블룸버그가 시민들의 무장 해제를 위해 5천만 달러를 들여 특유의 불도저 스타일로 각 주의 총기 규제 로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엄격한 총기 규제론자인 블룸버그는 지난해 미 총기협회에 맞서 총기 규제 운동에 5천만 달러를 쾌척하겠다고 밝히면서 총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돈은 풀뿌리 총기 규제 운동단체들을 아우르는 연합회 총기 안전을 위한 에브리타운을 설립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총기 규제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총기 소유자 신분 조사 확대, 범법자 총기 소유 제한, 총기 소유를 확대하려는 미 총기협회와의 싸움을 위해 총기 규제 단체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차츰 사라져가는 인사말인 메리 크리스마스를 복원시키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20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나는 기독교 신자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스를 집어치우고 어디서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2000년대 이후 기독교 세가 위축되면서 공식적인 자리나 기업 판촉물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문화에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 색채가 짙다는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 신도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즐거운 연휴를 보내라는 뜻의 해피 홀리데이스가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각종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기업 등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스가 일반적인 인사말로 자리 잡았고 국립병원 등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금지곡으로 퇴출당해 기독교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된 백스와 기린 맥주를 각각 독일과 일본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이애미주의 한 법원은 지난 20일 세계 최대 맥주 업체인 AB 인베브의 백스 맥주 소비자 집단 소송과 관련해 총 2천만 달러의 배상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2013년 미국의 소비자들은 백스가 비싼데도 독일산 수입 맥주인 것으로 알고 구입해왔으나 실제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뒤늦게 알았다며 AB 인베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AB 인베브의 광고와 포장 문구가 사실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하고 기만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